네, 주요 경제 이슈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라면 가격이 이제 내려갔습니다. 7월 1일부터 이제 실제로 적용이 돼서 가격이 인하된다고 하는데요. 2010년 이후 이제 13년 만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농심의 신라면 가격이 이제 내려가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국내 라면 시장은 과점 형태거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심, 삼양사 그리고 오뚜기하고 이제 나머지 한 개 업체가 이제 오뚜기 그리고 팔도. 팔도. 네. 네, 여기에다가 이제 그게 한 시장 점유율 95%가 돼요. 예, 근데 이제 이 발단은 한 방송사 주말 인터뷰였거든요. 아니 국제 밀 가격 많이 떨어졌는데 그 하락분은 왜 전혀 업체들은 반영하지 않느냐 이 말 한마디였거든요. 그러자 이제 그 라면 업계에서 한다는 말은 뭐였냐면 밀 가격 떨어진 건 맞지만 밀은 사실은 수입할 때 알곡 형태예요. 그걸 바로 라면에 쓰는 게 아니라 네. 제분업체를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렇죠. 제분업체가 다시 도정을 하고 갈아서 밀가루 형태로 들어갔는데 제분업체들이 이미 가격을 2번씩이나 올렸어요, 지난해. 그러다 보니까 라면업계도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에 4개 업체가 약속이 난 것처럼 시차를 두고 거의 두 자릿수 내외로 평균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건 선물 가격이거든요. 선물 가격이 떨어진 건 보이는데 라면 가격이 이제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봤더니 13% 넘게 1년 전에 비해서 뛰어서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정부 특히나 이제 추경호 부총리까지 라면 가격 인하에 압박에 나섰고 9일 만에 이제 화답을 한 겁니다. 일제히 4개 업체가 이제 시차를 두고 7월부터 라면 가격을 한 5% 정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인 3색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지난해 라면 가격 오른 거 보니까 거의 평균 두 자릿수 10% 내외로 올랐는데 야 인하하는 건 에게 겨우 5%야 라고 하는데 기업은 이거예요. 밀가루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서 좀 지금은 고려하겠습니다까지 얘기했는데 그러자 이제 정부가 다시 제분업체를 만나서 설득을 했어요. 제분업체들이 그러면 7월부터 한 5% 정도 밀가루 가격 낮추겠다라고 하니까 딱 그만큼 네, 밀가루 가격 인하폭만큼 라면 가격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부 입장은 그래도 지금 소비자 물가의 구성 품목이 458개 품목이에요. 이것 가운데 내린다는 건 지금까지 안 보였었거든요. 그나마 내린다고 하니 이제 체면치레는 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인데요. 물론 이제 점유율이 높은 라면 4사의 경우에는 라면 가격을 인하했습니다만 나머지 2개 업체가 더 있거든요. 풀무원과 할인. 네. 여기는 가격 인하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습니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가격 인하 방침을 밝힌 업체들도 이렇게 보면은 내리는 상품이 있고 가격을 내리는 상품이 있고 그대로 두는 상품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제각각 이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계속 이제 가격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하는 상품들 중에 보면 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그런 주력 상품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라면을 왜 콕 집어서 또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이제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느냐. 모든 가격이 다 오르고 있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먹거리 가격, 외식 물가, 서비스 물가, 여기다 런치플레이션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야 그래도 라면에 식당 가서 김밥 한 줄 먹으면 야 그래도 10,000원 넘지 않았었고 잘하면 그래도 커피 한 잔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해졌거든요. 예. 라면이 봉지 가격이 500원에서 뭐 50원에서 100원 단위로 뛰면 이게 식당으로 가면 1,000원 단위로 뛰어요. 거기다가 뭐 계란을 더 넣는다거나 치즈나 떡라면을 넣게 되면 라면 가격이 5,000원, 6,000원으로 뛰거든요. 예. 거기다 김밥 가격이 최근에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불황형 이제 대표 음식인 이제 라면을 좀 잡아야 되겠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야 라면 업체들은 야 원재료 가격 내린 거 맞지만 지금 뭐 인건비도 그렇고요, 스프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포장재도 그렇고 그리고 파묘라고 해서 또 튀어야 되거든요. 예. 그게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차를 두고 반영이 돼요. 지금 밀 가격이 내린 건 국제 선물 가격이에요. 선물 가격이라는 건 기업들, 투자자들이 미래 이제 이 생산 시점의 가격을 이제 예측하고서 파는 가격이 내린 거지. 예.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선물 가격이 시장에 반영되는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밀은 주로 호주하고 미국에서 수입을 해요. 예. 물론 우크라이나가 촉발은 했습니다. 가격 급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뭐 갖고 달러 주고 사와야 되거든요.
근데 환율도 그동안 불안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손해인 건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이게 두더지급인 것 같아요. 이 압박하고 있는데 이걸 버틸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농심이 가장 먼저 우리 먼저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라면 가격, 봉지라면 가격 50원, 새우깡 가격 100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일단 제분업체에서 가격이나 7월부터 5% 내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절감 비용이 한 80억 원 정도 된다. 그런데 우리가 50원, 100원 내림으로 인해서 소비자 후생은 얼마나 좋아지느냐? 200억 원가량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20억은 손실 본다는 얘기인가? 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자 2, 3, 4위 업체는 다 할 것 없이 자기 주력 품목만은 빼놓고 가격을 다 동결시킨 거예요. 예. 특히나 이제 삼양식품의 경우에도 그렇고 마찬가지 팔도에도 그렇고 오뚜기에도 그렇고 뭐 진라면이라든가 비빔면이라든가 가장 뭐 볶음면이라든가 최고 베스트셀러 제품만큼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이번 가격 인하를 하더라도 이제 가격 인하하면 어쨌든 좀 더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수량이 좀 더 많이 팔리게 되면 예. 주력 제품이 어느 정도 좀 이익을 좀 커버해주는 손실을 좀 만회해주는 그런 전략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에서 이제 가격을 내리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호응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제 주력 상품부터 전부 다 내려버리면 이제 기업으로서 이제 감당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시간을 보면서 이제 보겠다 뭐 이런 건가 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농심은 어떻게 신라면 가격을 내렸습니까? 또 다른 그런 어떤 구조상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업계 1위 업체는 예. 좀 가격 인상할 때도 그렇고요. 가격을 이제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롤 모델이 돼서 2, 3, 4위 업체가 그 비슷한 수준으로 품목 그리고 가격 인하 폭을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신라면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팔려요. 네. 하물며 스위스 융파로에서 먹는 그 라면도 신라면이에요. 한국뿐만이 아니고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는 양이 워낙 맞습니다. 많다.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주력 품목을 조금 인하한다 하더라도 네. 크게 이제 그 손해를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1분기에도 매출 영업이익이 좀 뛰었어요. 예. 이제 그런 걸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뭐 이게 소비자 후생 면에서는 당연히 반갑죠. 지금 마트에 가보면 뭐 정말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수십만 원 이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트 안 가고 온라인으로 새벽 배송 시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격 인하가 달갑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과연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 하거든요. 근데 정부가 앞서서 제가 대표적인 서민식품을 들라고 하면 라면 그리고 삼겹살, 소주예요. 네. 근데 소주도 마찬가지로 그랬거든요. 주전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지금 한 병당 가격이 뭐 6, 7천 원 넘어간 위기에 있으니까 가격 인하를 압박을 했고 실제로 이제 가격 동결을 이제 압박을 했죠. 그런데 아마 업계 가보시면 음식점 가보시면 강남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은근슬쩍 많이 올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선 반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라면이라든가 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압박으로 해서 컨트롤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삼겹살은 사실은 이거는 수요와 공급이 뚜렷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수입산 할당 관세를 제로로 해서 푸는 정도의 이제 물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건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었어요. 네. 그럼에 불구하고 크게 이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게 뭐냐? 이른바 이제 슈링크플레이션.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120억 손해 보는데 이걸 어디에서 만회할까? 비용,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제조 비용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대표적이에요. 과자 같은 경우 질소 과자. 아이스크림 보면 옛날 보면 하드바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런 걸 보게 되면 아예 용량을 줄여서 소비자들이 가격은 똑같지만 봤을 때 이게 뭐지? 좀 속는 그 기분이죠. 일종의 이제 눈속임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저렴한 원자재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가격을 내린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소비자 가격이 앞서 제가 이제 458개의 가격을 1년 전과 비교한 거예요. 네. 근데 지난해 이미 평균 458개 평균이 5%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3.3%라고 하더라도 지난해 5.5 플러스 3.3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가가 두 자릿수 이상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 물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50원 내려갔다고 해서 내려갔냐?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를테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소비자 물가, 장바구니 물가를 좀 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이게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속 가능하겠는가? 그럼 얼마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내리는 효과가 있겠는가?
좀 회의적인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 맞습니다. 것 같습니까? 그럼? 당시에도 MB 정부에는 MB 물가라고 있었어요. 생필품 물가가 너무 많이 뛰니 그것만 따로 관리하자. 예. 그래서 따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김치가 금치가 됐다 그러면 이제 기획재정부의 부처의 한 이제 과장이 전담해서 그 물가를 마크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치 과장, 뭐 정책 담당 국장이 있을 정도였는데 사실 이거는 크게 효과를 못 봅니다. 오히려 그 묶어놨던 물가가 더 뛰니까 은근슬쩍 없앴어요. 10여 년 전에도 별 효과가 없었다는 효과가 거죠.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지금 가장 좋은 본보기, 부작용의 본보기가 뭐냐? 바로 금리예요. 지난해 사상 최대 예대 마진으로 해서 은행들 이자 장사한다. 거기에다가 뭐 이제 성과급 잔치한다. 공공재 성격 강조하면서 정부, 금융당국 상당히 압박했어요. 근데 지난해는 사실은 한은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네. 금리 인하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특히 이렇게 압박을 나서니까 이제 금융사들은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이자 장사를 해서 이윤을 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금리 3연속 동결이에요. 한은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압으로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금리, 고정금리, 그리고 이제 변동금리, 신용대출금리 3% 없습니다. 그동안 한동안 좀 대출 금리가 내려갔는가 다 했는데 내려갔다고 생각했는데 예, 우리가 잘 그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다시 맞습니다. 올라갔군요. 물론 예. 뭐 구조적인 이유도 좀 있어요. 예.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은행채 발행 물량을 좀 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풍선 효과로 은행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리 오르는 것도 물론 있지만 네. 지금 보면 이렇게 그 당시에는 호응하는 것처럼 정부 정책이 호응하는 것처럼 대출금리 가산금리를 낮췄지만 지금 오히려 대출금리 올랐으면 그럼 예금금리가 따라 올라야 되는데 예금금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한 틈을 타서 금융에서 외식 서비스 물가로 금융당국이 정책 초점을 맞추니까 오히려 이쪽 풍선 효과를 한번 꽝 때렸는데 두더지가 내려갔던 게 다시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458개 두더지가 있어요. 처음에 금리 때렸는데 금리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라면하고 과자하고 제과를 때렸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다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이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게 얼마나 쉽지가 않은지 이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라면 가격을 이제 필두로 해서 이렇게 이제 내리기로 했기 때문에 밀가루 국내 이제 제분업체 이제 밀가루 가격이 내린다니까 이를테면 뭐 대표적인 그 제과 업체라든가 제빵 업체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가격 인하를 검토할 것 같은데 얼마나 내려갈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경제 뉴스가 예. 대부분 다 라면 1, 2, 3, 4위 업체 4개 업체가 가격을 내렸습니다. 예. 과자 업체도 가격을 내렸는데요. 예. 그리고 방송 들어오기 몇 시간 전에 업계 1위입니다. 프랜차이즈 제과업체 SPC 그룹이에요. 예. 이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는 SPC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앞서 제가 라면 업체는 지난해 두 자릿수 올렸다고 했잖아요. 10%. 네. 파리바게뜨는 3번 올렸어요. 인상폭이 20%가 넘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지금 인하폭을 봤더니 SPC 그룹이 지금 파리바게뜨 가격 인하 품목 한 30여 개 품목 평균 5%입니다. 찔끔 내린다 이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이거는 이제 제과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는 SPC가 운영하는 삼립이라는 또 이제 네. 만들어진 예. 빵을 파는 데가 예.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가지 제품을 100원에서 200원 정도 내리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위 업체가 내렸으니까 당연히 2위 업체는 다른 업체들도 따라 내릴 겁니다. 따라 내리긴 내리는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내린 내막을 보면 썩 달갑지는 않죠. 네. 그런데 또 다음 달부터 지금 그 가격 인상이 예고돼 있는 그런 뭐 편의점의 뭐 캔맥주라든가 아니면 아이스크림 등등 뭐 주스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인상이 예고돼 있는 그런 상품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맞습니다.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옛날 편의점을 방문하는 주 목적은 금요일에 가는 목적은 4개 10,000원짜리였거든요. 네. 이게 1,000원 올릴 때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지금 1,000원이 더 올라서 12,0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수입 업체들 13개 업체가 공동으로 다 담합한 것처럼 네. 1,000원을 더 올리다 보니까 이 단품 가격이 하나의 가격당 100원에서 700원 정도 올라서 하나 살려면 4,500원. 야, 그러려니 내 묶음 한꺼번에 산다. 그래서 12,000원으로 오르게 되거든요. 또 이제 아이스크림 가격은 최대 25% 올라요. 지금도 사이즈가 너무 적은데 이게 한 최대 25% 더 오른다는 겁니다. 네. 물론 여기도 이유는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이스크림 수요가 많아지는 것도 있고 또 아이스크림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원유거든요. 이제 원유라는 건 우리가 지금 늘 말씀드렸던 이제 그
원유는 이제 지금 현재 내년에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이 그동안 사료값부터 시작을 해서 생산비가 그대로 원유 가격 인상분에 반영되도록 원유 가격 연동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를 게 예상돼 있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가격까지 다 오를 것으로 보여서 이게 오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크플레이션이라는 말, 네. 뭐 슈가, 설탕이 오르면 슈가플레이션의 말을 쓰는데 이게 전부 다 여기에 이제 다 이제 같은 연관되는 이 품목들이 줄줄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하반기에 보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그 물가 상승을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뭐 이 날씨도 이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슈퍼엘니뇨가 온다고 그러면 또 세계적으로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우유 가격 인상도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이 관치 성격으로 당국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내린다고 했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일정 시점에서는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다. 실제로 하는 보고서를 보면은 이 물가가 한 여름쯤에서 한 2%대로 소비자 물가가 내려왔다가 연말쯤에는 다시 3%대로 올라갈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일단 지표 물가는 맞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해 5% 넘게 오른 걸 기본으로 깔고 그리고 2% 올랐다고 하니까 소비자는 전혀 체감이 안 되지만 지표 물가상 지표 물가를 끌어내리는 건 국제 원자재 가격이에요. 네. 특히 아마 요즘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주유하러 가보시면 야 지금 리터당 1,500원이네. 지금 정부가 이제 유류세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이 인하폭을 없애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고 있는 것도 국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조금 안정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이제 믿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을 제외하고 지금 한국은행이 걱정하고 있는 건 변동성이 커서 이제 뭐 식음료라든가 에너지 같은 경우 외부 요인이잖아요. 네. 날씨 요인과 그리고 외부 우리가 이제 원유는 100% 수입하다 쓰니까 그런 걸 제외하게 된 이제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이 코어 물가라고 하거든요. 핵심 물가의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4%대고요. 그리고 이걸 낮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달 내지 다음 달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좀 낮아지고 다시 이제 이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거든요. 네. 지금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정부 정책이 호응을 하면서 지하철 요금 그리고 버스 요금을 동결했는데 하반기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전 지자체가 다 따라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공공요금은 또 인상 물가에 미치는 파장이 좀 큽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감안하게 되면 아마 한은도 3% 초반까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물가가 이제 이 정부의 관리 목표치, 한은의 관리 목표치 2%로 내려오는 건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이제 고민이 계속 좀 깊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물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경기는 또 이제 함께 이제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경기 전망도 좀 보죠. 하반기 경기 전망.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좀 바닥을 찍은 것 같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반도체도 좀 살아나고 수출도 좀 회복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오늘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어제 오늘 이제 기사를 보면은 이게 하반기에도 이 제조업 분야의 전망이 그다지 좋지가 않다는 그런 또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한은도 그렇고 네. 하반기에 상저하고 전망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치고 일단 반등할 것이다. 예. 이런 게 기저에 깔려 있고요. 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경제활동 재개하면서 그나마 우리가 좀 수출이 좀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한항공에서가 2,300여 개 이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BSI 기업 경기 이제 전망 지수를 보니까 이게 기준선 100보다 아직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업체들의 경우에는 일반 이제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상황을 좀 현재의 경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장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보니까 내수 위주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뭐 경기 부양을 해서 이제 가장 취약한 부동산을 부양할 만큼 뭐 경기 이제 완화에 금리를 더 내리고 완화에 총력을 구하고 있느냐 기대치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중간재를 이제 팔아서 완제품을 거기서 팔아줘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 교육망이 와야 되면서 우리가 예전처럼 누리기 좀 어렵다라는 것들이 이제 한은의 분석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만에 하나 반도체가 정말로 삼성전자가 이제 3월부터 이제 감산해서 정말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인공지능용 이제 이 고사양 반도체가 굉장히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수요에 대한 혜택이 대부분 일부 업체로 쏠리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나가고 있는데 2분기 더 안 좋아요. 삼성전자 예. 2분기 실적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게 그래도 3분기, 4분기엔 좀 턴해줘야 되는데 그 예. 턴하는 속도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네. 왜냐? IT 기업들의 경우는 지금도 재고를 쌓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 경기 회복 속도가 좀 지연되게 되면 구태여 지금은 재고를 소진하지 새로 주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업체들이 느끼는 감이어서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2024년 내년 하반기 이후에도 지금 코로나19 이전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가 있었던 이전으로 돌아갈 거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악의 어떤 그 상황이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나마 지금 아마 기대하고 있는 거는 내수는 좀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을까 이런 것 같은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13개월 만에 좀 낙관적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가장 많이 보는 광고 어플이 뭐냐? 여행 가십시오. 여행 쿠폰 드립니다. 예. 내수예요. 수출 이렇게 안 살아나면 기대할 게 내수밖에 없거든요. 예. 투자 별로 안 좋고요. 수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지금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해요. 네. 이때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한 1.6%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1.4 내지는 1.5%로 낮출 거예요. 네. 이미 앞서서 OECD 그리고 IMF, KDI 전부 다 1.5%로 낮췄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더 보수적이에요. 1.4까지 낮췄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베스트, 정말 생산 소비 투자 최대한 해서 낼 수 있는 이 잠재 성장률이 2%인데 그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성장률은 전쟁이 났거나 위기가 발생했거나 때외는 없었어요. 과거 한 예. 3차례 정도. 근데 지금 보면 올해 만에 하나 1.4 내지 1.5% 한다면 역대급으로 저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예. 하물며 미국보다도 일본보다도 저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더 보수적이에요. 11개 외국계 투자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1.1%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지금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건 하반기에 수출과 투자가 아니라 네. 바로 내수가 얼마나 받쳐주느냐 이쪽을 아마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저하고로 갈지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저하저 쪽으로 좀 더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지 좀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